30대 여성 워킹맘을 정무부지사에 발탁하는가 하면 비전문가로 보이는 김수민 전 의원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는 것이 맞냐? 혹시 선거용 아니냐? 청주권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용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대선을 위해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겸용할 수 있다. 이런 점하고 최영민 변호사가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지금 이런 핵폭탄을 저질렀다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편입니다. 김영환 충북 도지사의 행보가 지난 8월 한여름 폭염만큼이나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충북 도정사상 처음으로 30대 여성 워킹맘을 정무부지사에 발탁하는가 하면 역시 충북 도정사상 처음입니다. 청년주택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반응이 찬반으로 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미와 시원함을 함께 겸비한 리얼토크 한판의 명품 시사 토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괜찮았어요? 명품 시사 토커 어떻습니까? 명품이 되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 바르게 잘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약일까 독일까 김수민 정무부지사입니다. 정무부지사가 예전에 있었다가 경제부지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다시 추세죠. 정무부지사로 좀 다시 그 체제를 가겠다는 거고 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무부지사는 약간 또 연배가 있거나 관록이 좀 있거나 최소 50대는 넘었죠. 경험이 좀 많거나 예. 근데 좀 다릅니다. 예. 여하튼 지금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충북 도정사상 예. 30대 여성 워킹맘 김수민 전 의원 일단 상황 정리부터 변호사님. 김명규 현 경제부지사께서 이제 이번 달 말로 이제 임기가 만료돼요. 그래서 김영환 지사께서는 이 기회에 정무부지사가 아니라 경제부지사가 아니라 정무부지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대상자를 물색했는데 지난 19일이죠. 김영환 지사께서 새로운 정무부지사로 김수민 그 청원구 국힘 당협위원장이시죠. 예. 김수민 전 의원을 내정을 했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취임을 할 예정인데 충북 최초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전국 최초일지도 것 같아요. 30대 여성 부지사라는 것이 예. 아마 희한한 경우 뭐 관심을 가질 만한 참신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비판도 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 어려움과 뭐 지역 현안이 누적돼 있는데 이때 경제가 아니라 정무부지사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맞냐. 비전문가로 보이는 김수민 전 의원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하는 것이 맞냐. 혹시 선거용 아니냐 이런 여러 비판이 있는데 좀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수민 정무부지사 아마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 취임을 하셨겠죠. 결격 사유가 없다면 이제 아마 취임이 될 것 같은데 86년생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전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청원군 국민의힘 청원군 당협위원장. 직선 총선에서 낙선하셨죠. 낙선 굳이 뭐 안 해도 되는 그런데 정무부지사 역할을 하려면은 아마 저기에 당원 자격이 없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 봐요. 탈당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들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어떤지 우선은 의미를 여쭤보기 전에 정무부지사 어떤 일을 하는 자리입니까? 뭐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일단 그 도정을 수행하는데 정무적인 강목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제 각 시군 단체장과의 또 교류라든가 거기서 이루어지지 못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관계를 여러 가지 폭에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김영환 지사님께서 소통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무부지사가 변호사님 왜 역할을 하잖아요. 다른 시군과의 어떤 마찰이나 갈등이나 혹은 중앙부대에 가가지고 예산을 따오거나 사업을 가져오거나 막 이런저런 중간에서 정무적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 자리인데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것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언론과도 좀 소통이 됐을 거고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뭐 다른 국회의원들과의 교류도 정무적 역할은 뛰어날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충북도가 발탁한 김수민 전 의원을 정무부지사로 발탁한
그 의견을 표명했어요. 제가 워딩 그대로 예. 왜 김수민 전 의원을 발탁했냐니까는 충북도의 새로운 브랜드 리셋을 위해서 젊은 여성의 감각이 필요했다. 새로운 리셋.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워킹맘으로서 특히 현재 충북도가 출산 양육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잖아요. 맞아요. 그 적임자일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나 정부, 언론, 정당 관계에서 정무적 업무 수행에서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주로 발탁의 배경으로 말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변호사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생각에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 발표대로 믿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믿고 싶다. 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을 수 있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지만은 예. 그것은 뭐 추측에 불과하잖아요.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워딩 그대로 충북도의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런 의도를 했기 때문에 결과도 그럴지는 일단 봐야 한다. 그렇죠. 이런 취지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충북 도정의 목적이나 이유 이렇게 좀 사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변호사님 제가 할 얘기를 거꾸로 하셔서 그래요? 항상 상황인데요. 아니, 사실은 저도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정선용 부지사가 우리 채용한 우리 그 김수민 위원장을 영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걸 저희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단지 이제 저희가 이 김수민 정무부지사 기용설이 사실은 전당대 전부터 있었던 문제였고요. 사실 그 전부터 김영환 지사 측근이라든가 김수민 전 의원 측근에서도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정무부지사로 올 거다라는 말들이 사실은 많이 돌았거든요. 이번에 반짝해서 이게 좀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저 반대적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정선영 부지사님이 말씀 워딩대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되고 그런 전문가적 견해를 그대로 수행했을 때 우리 도정이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는 것은 뒤로 하고 정말 그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해주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아니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그 전 위원장이 우리 정무부지사 발탁되는 과정들을 도민들이 언론지상으로 접하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맞죠. 저는 궁금했던 게 그 이전부터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 당내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사실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내 다 박수 쳐고 있었을까? 일부 반발 그 전문가 영역이나 관료 영역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김수민 의원의 그 김 지사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있죠. 김 지사 개인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지사 체제, 행정부지사하고 정무관, 뭐 경제관 이름을 뭘 달건 간에 이 양원 체제잖아요. 그렇죠. 이 행정부지사는 기본적으로 내부 조직 관리 이런 걸 책임져 주는 것이고 정무관, 경제관 그쪽 부지사는 그 중앙부처에서 충북도의 이익을 관철하는 거. 그러니까 예산이나 그 투자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관철하는 것인데 관료 출신도 아니고 거기다가 50, 60대 남성 관료 출신도 아닌 경험도 거의 없는 30대 워킹맘이 과연 이러한 정무부지사건, 경제부지사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이 회의론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없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정당 관계자,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쪽에 그 관여했던 분들은 사실은 그 우리 김영환 지사님께 좀 반대 의견을 많이 피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영환 지사가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에 대한 능력을 좀 보고 또 우리 그 한동훈 당대표께서 뭐 유튜브에서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발굴한 가장 멋있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김수민이다. 이런 유튜브 방송도 있듯이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한테는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신임이 우리 도정 발전과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라든가 투자에 좀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청주권 민주당 네 분의 국회의원님 다 초선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김영환 지사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이런 고립무원해진 상태거든요. 이거를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께서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반도체 공동연구소가 강원도로 간 배경에서도 여러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금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것을 이제 김수민 전 의원께서 앞으로 얼마큼 이런 행보를 이뤄낼 수 있는지가 또 우리 도정 발전과 또 앞으로 또 김수민 전 의원의 개인적인 발전도 같이 여기서 아마 시험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 비판하는 시각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판하는 쪽에서는 30대 여성으로서 관료 경험이 없다. 네. 이런 걸 가지고서 어떻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냐고 하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반박을 하고 싶어요. 아하. 그동안에 경제부지사건 정무부지사건 관료 출신의 5, 60대 남성들이 주도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지금 현 경제부지사가 누군지 아세요? 도민들 아무도 몰라요. 김명두 김명두는 모르죠. 근데 네. 고위 관리 출신이시거든요. 아하. 근데 아무도 모를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냥 맨날 익숙해졌던 50대 남성, 관료 출신의 50대, 60대 남성이라는 부지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고 참신한 30대 여성 비관료 출신이 했을 때 새롭게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새롭게 접근할 수 있고 참신한 면을 보여줄 수 있고 중앙무대에서 더 설득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참신한 발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 한판 진행 계속하다가 중간에 김영환 지사를 한번 뵌 적이 있으신가요? 김수민 전 의원을 김수민 의원을 만난 방이 좀 바뀌었어요.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제가 할 얘기를 자꾸 말씀하셨고 난감하네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김수민 전 의원이 경험이 전혀 없다. 혹은 일천하다, 미천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중앙무대에서 10년 동안 뭐 국회의원도 하면서 정당 홍보 활동을 오래간 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본 다져진 그 인맥이나 영향력에서 50대 관료, 60대 관료 남성 관료 출신보다도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 변호사님의 입장 변화가 오늘 좀 굉장히 관심 있게 아니, 저는 들으시는데 정치적 색으로 편을 가르지는 않아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나 모든 분들이 최영민 변호사가 너무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반대적 입장 얘기하니까 제가 좀 난 미리 예측할 건데 난감한데요? 한 김영환 제가 개로서가 저기 잠깐만 제가 실드를 쳐주는 건데요. 그걸 떠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 정치인들이 이런 업무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 정말 노력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마 이번에 우리 김수민 전 의원에게는 이번 기회가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가로 될 것이다.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앞에 그 도에서 뭐 멍석을 잘 깔아줬기 때문에 이제 노는 일은 김수민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각에서의 그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게요. 민생이 이렇게 어려울진데 이게 지금 경제부지사를 발탁을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를 써도 모자랄 상황 아닌가? 그런데 김수민 전 의원 카드라니 이러면서 화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실익은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 민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경제가 이제 크게 두 부분, 충북 경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물가나 뭐 민생을 챙기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투자 유치나 이런 것처럼 중앙무대에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가 할 역할이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건 그 행정부지사가 할 역할이고 투자 유치나 예산 따오기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정무부지사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김수민 의원이 민생을 너무 모른다? 그 말도 좀 틀릴 수 있어요. 워킹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사업을 해보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김수민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모사업, 정부 공모 사업이 저희가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영환 지사께도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하나가 청주권에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아마 앞으로 우리 김수민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베일을 하나 살짝 벗겨보자고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이 부분이 궁금했던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 지금 이범석 시장과는 김영환 지사 아주 가깝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하튼 같은 당 출신입니다만은 사사건건 갈등이 있고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있는데 이참에 왜냐하면 정무부지사 출신 중에 청주시장 출마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던 엄청나게 분들이 많으시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민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닝메이트 뛰려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정치용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정치용 선거용이 아니냐, 김영환 지사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된 거 아니냐, 선거적 의도가 내재된 것이 아니냐, 크게 두 가지죠. 김수민 전 의원이 충북 내에 거의 독보적인 친한동훈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다시 한번 재선을 위해서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이런 점하고, 그다음 이범석 시장과 김영환 지사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 유도, 향후 좀 넓게 본다고 좀 오래 기간을 본다면 러닝메이트까지 고려하고 청주시장으로서의 러닝메이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는
우리 일단은 우리 유권자분들이 판단할 건데 그러시죠. 우리 제가 김수민 전 의원께서 2번의 낙선을 했습니다. 네. 낙선을 한 가장 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재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번의 낙선의 과정에서 본인이 지지자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라든가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들의 도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에게도 이미지 정치, 홍보 이미지 정치를 하실 거와 이 지방에서는 사실은 이 스킨십 정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범석 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통의 규제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행사 때마다 행사의 주관자라든가 주최자분들과의 이 소통을 하시는 거 보면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이제 이 성과로도 보답을 해야지만 시민들과의 소통은 지금 현재 이범석 시장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그분들 외에도 앞으로 시장을 출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좀 경쟁이 되면서 더 많은 정치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 전망은 이전의 결과들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러닝메이트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충북 반갑 아파트 김유수민 위원장이 거기를 복합체육센터를 짓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지에 지금 청년 반값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내는 모습들이 앞으로 향후 정치인 김수민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다른 선거를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이번 정무부지사에서 하여튼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 씻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방송을 이범석 시장님께서 듣고 보신다면 아니 난 멀쩡히 지금 가만히 잘 있는데 무슨 런닝메이트가 어쩌고 흥치뻥거리면서 난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죠 모르겠는데. 저는 좀 결을 다르게 보는데 어떡해요? 김영환 지사나 김수민 전 의원의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아니면 선거 대응이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많지만은 저는 그걸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요. 정치인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은 항상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첫째 부당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분이 다 바른미래당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 때문에 정치적 정서를 공유하는 면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최근에 이전 김영환 지사께서 친여성적 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정책도 많이 내놓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김수민 의원과 정책적 지향도 비슷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공감하기 때문에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같이 일을 해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한동훈 게다 윤석열 게다 이런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꼭 이것이 또 그래도 부정적이다라고 해도 저는 긍정적인 면 김수민 의원의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러닝메이트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러닝메이트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청주시에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젊은 시장, 여성 시장, 비관료 출신 시장 이러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의도와 선거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한번 하여튼 보시자고요.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김영환 지사의 뜨거운 여름 폭염 같은 행보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간중간 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반값 아파트 얘기가 또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충북형 반값 아파트 첫 단추부터 삐그덕입니다. 작가님이 제목을 첫 단추부터 삐그덕을 했는데 일단 이제 추진은 하고 있는 모양이고 아마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김영환 지사가 저출산 문제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작년에 출산 양육수당 5년간 7천만 원 정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결혼 임산 출산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또 발표했는데 그 일환으로다가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주중동에 있는 충북도 소유의 옛 도로관리사업소 부지에 시가보다 30~40% 저렴한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나 청년, 다자녀 가정, 저소득층에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인근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59제곱미터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 24평형 같은 얘기인데 270세대요? 네, 맞습니다. 270세대. 요 정도 공급을 해서 청년 주택, 저출생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될까요? 사실은 청년 지원 주택이라고 해서 LH에서 하는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를 비롯해서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사실은 계속 무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창에도 LH에서 하는 청년 지원 주택을 200세대 정도로 하려고 했다가
그 타당성이라든가 뭐 그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수요 조사에서 많이 부족해서 근본이 무산되고 있었는데요. 저는 요번에 이게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알다시피 지방 공기업 예. 공기업 평가원에서 이거를 타당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구조를 처음 봤습니다. 토지를 예.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아파트한테 주는 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토지와 주택이 다 내 개가 아니라 땅은 공공 거고 아파트만 분양받는 이런 식 구조인데 아마 그 지방 공기업 평가원에서는 이 타당성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가 그 많은 이거를 여기 입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요거에 대해서 의아할 거고 이거에 대한 불만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특히 그 인근 대원 2차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 이유를 지금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 첫 번째 뭐 교통 혼잡으로 인한 뭐 교통사고 뭐 발생 우려와 심화될 거다. 뭐 건축 시 뭐 소음과 분진 발생, 그리고 조망권 침해.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정치권의 복합 체육 문화센터 건립을 약속했고 이걸로 지켜달라 이거고 네 번째가 청년 주택의 건설 실효성 이렇게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참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에 2가지 부분은 뭐 교통 혼잡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설계 과정에서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건축 시 뭐 소음과 분쟁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그 일시적인 그 공사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지에 대해서 정말 핫했거든요. 지방 선거 때부터 국회의원 선거 때 계속 그 부지를 복합 문화센터를 짓겠다. 아니면 문화와 체육, 스포츠 시설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시설을 짓겠다고 번번이 국회의원 선거 때나 뭐 대통령 선거 때도까지 이 분들이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냥 인근 주민들은 그게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거기다가 지금은 또 복잡하고 어려운데 거기에 또 아파트를 짓는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죠 청년주택 이 건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270세대면 많지도 않고 또 적지도 않은 규모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LH에서는 오창에 200세대 청년 지원 주택 같은 경우도 번번이 무산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신 분들의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거기 그런 상황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게 6년 임대 살다가 완전 분양이 되면 알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재산적 가치가 좀 통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원할까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 하나만 좀 풀어드리면 지금 땅을 공공이 갖고 있고 건물을 본인이 분양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LH 말고 서울시에서 아마 운영하고 있는 SH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충북에서 지금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보려고 하는 건데 오창에서 다른 형태의 것은 일단 수요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셨고 좀 이 부분은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제가 진행이 될지. 2가지 점 우리 박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추가해서 2가지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회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대상자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맞아요. 대상자는 포괄적인데 270세대만 선정을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반영구적 소유예요. 왜 건물을 분양하기 때문에 반영구적 소유인데 누구한테 공정성 시비나 특혜 시비나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있죠. 누구는 10억에 샀는데 누구는 5억에 샀다 이런 것처럼 그렇죠. 당연히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또 2번째는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땅은 도고 건물은 개인이 갖잖아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그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따로 소유권이 놀아요. 그래서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서로 틀려져서 분쟁이 생기거든요. 자, 지금 청년이에요. 청년이고 갓 출산한 신혼부부예요. 아파트를 분양해줬어. 아싸 내 거다. 해가지고 50년 지났어. 철거해야 돼. 아니면 재건축해야 돼. 자, 그때 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우리 거니까 건물 위험해. 이제 해체하고 널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소유자, 분양받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안 나가고 싶은데. 아니지. 그렇지. 우리 재건축할 거고 계속 무상으로 줘 할 거야. 근데 정책 초기는 뭐였어요? 저출산 문제였잖아요. 신혼부부 위한 거, 청년 위한 거였잖아요. 50년 거네. 지났어요. 50년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클 수 있거든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청년들 신생아를 가진 부부거나 뭐 이런 청년들 저소득층을 산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순환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임대주택은 나가면 되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지 소유는 도가 같고
거기 땅 갖고 네. 주택은 건물은. 갖고 이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아, 있거든요. 오히려 현재로서는 어떨지 몰라도 그렇죠. 나중에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방식에 관한 문제를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또 이제 그 이런 그 청년 지원에 대한 주택 건설이 사실 서울 같은 데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집약적으로 거기는 많은 분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고 예, 예. 청주만 해도 지금 아마 우리 청주에서 해보고 다른 시군도 해볼 생각을 하고 계실 건데 네. 사실은 제일 우리 직장인분들이 그 자기 주거지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 맞아요. 게 중요한 일이죠. 인근 지역이잖아요. 내가 출퇴근한 인근 지역에 되고 직주 근접, 가까운데. 예.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방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좀 이 사업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는 이렇게 지금 기존의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다는 뭘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서 정치권에서 이거를 공약으로 내섰던 부분보다는 사실 이런 게 소통 부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넥스트 폴리스라든가 아니면 뭐 밀레니엄 타운 같은데 거기에 얼마든지 그 공동주택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이미지적 여러 가지 갈등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북의 이런 청년 반값 아파트는 꼭 필요한데 예. 이런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잘 좀 소통이 돼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과 방식의 문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게 꼭 분양이어야 될까요, 진짜? 저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게 왜 분양이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공급을 하기 위해서 6년 이내에 후 분양입니다, 지금. 글쎄, 6년 뒤에는 분양을 받는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왜 분양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키우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아예 간다는 그냥 거죠. 임대로 계속 그렇죠. 가든지 그렇게 정말 하셔야죠. 주거를-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한 20년 거주하다가 정장년이 되면 나가야지 또. 그야말로 그렇잖아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년, 이게 지금 청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아파트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10년 있으면 청년이 벗어날 수 있고 20년 있으면 청년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타협점을 찾는다면은 정책을 조금 느슨하게 늦춘다는 거지. 흐지부지.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김영환 지사께서 또 재선을 노린다 한다면 예. 사실은 빠르게- 주민을 이기는 사람 없거든요. 거기 지금 대원 1차, 2차, 3차 아파트가 특히 이 선거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사실은 진보 세력이 강해서 투표가 거의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하는 세력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핵폭탄을 던졌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 선언한다? 빠르게라는 보다는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이 빠르게 포기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질 늘린다고 포기는 아니고 포기다.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또 복합 문화 체육시설이 들어가야지 또 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쪽으로 선회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 좀 조심스럽게. 8월 한여름 폭염만큼 뜨거운 김영환 지사의 행보를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봤는데요. 끝내기 한판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김수민 정무부지사 체제 출범을 축하드리고 김영환 지사나 김수민 전 의원이나 이거 우리 우중충한 정치권이잖아요. 거기서 참신한 이미지를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예. 두 분의 참신함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새롭고 새로운 충북 도정을 이끌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자꾸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으쌰으쌰 응원 한번 줍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수민 전 의원님이 이번에 정무부지사로서의 큰 역할을 좀 기대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소통 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하.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는 이 명언을 잊지 않고 예. 항상 사업할 때 그 주변의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듣고 또 잘 보시고 좋은 정치 또 좋은 도전 펼쳐나가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미있고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함께 리얼톡 한판!